네, 옐로우 시간. 오늘은 이명철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 왜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올킬을 자신했더니 하나를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그렇긴 한데 뭐 원래 이명철이니까 이명철 했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제가 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너무 부응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명철의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좀 그들은 제대로 좀 취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자신을 한 거예요? 뭐 정배고 이거는 틀릴 수가 없고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맞추지 못했다. 이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문가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치밀한 분석 끝에 저희 답을 내놓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버띵킹. 오버띵킹.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띵킹이 넘쳤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하지 않아도 될 변수들을 생각하고 아, 생각하다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쉬운 경기니까 쉽게 가자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렵게 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결국 이것 또한 오버띵킹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는 이명철 위원님의 픽이니까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승부 예측을 맡기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좀 흐름이 있어요. 이명철 위원님은 저조해요. 한 위원님은 굉장히 잘 맞추십니다. 이번에도 3개를 맞췄어요. 와. 한 의원님 좀 요즘에 조금 그분이 오셨나? 왜 이렇게 잘 맞추시는 거예요? 초기 다시. 아, 지금 굉장히 이명철 위원님이 원투푼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한 의원님도 되게 못했어요. 알죠. 그 졸개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졸기였어요. 네. 졸기였는데 요즘 졸기가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고 조금 마님 쪽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명철 위원님도 힘을 내세요. 이 네. 졸기가 언젠가는 좀 이제 장군이 될 날이 장군이 될 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삐끗한 거니까 다시 지난번에 한 번은 무슨 맨날 삐끗하면서 장군의 자리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의 픽은 반대로 가시면 좋겠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 번리 대 빌라입니다. 에스턴 빌라인데 번리 지금 16위예요. 강등 싸움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요즘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번니의 경우는 지금 정말 동기부여가 클 겁니다. 에버튼이 하필 첼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번니, 에버튼, 리즈 유나이티드까지 18위 자리에 하나를 두고 세 팀이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인데요. 네. 다행인 점은 번니가 상승세가 대단하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강등 싸움에서 지금 상승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이후에 1승 1무지만 사실 그 전 경기들이 좋지 않았고 좀 실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밍스 그리고 이제 콘사 이 센터백 조합을 얘기하면서 참 잘한다. 그리고 풀백들까지 잘 공헌을 해주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까지 더해져서 빌라의 수비도 꽤 단단합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올 시즌은 콘사도 불안하고요. 네. 밍스도 실수가 많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지난 시즌만큼의 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가 제라드 감독이 부임하고 분위기를 반등했던 시점도 있었지만 분명 최근 경기들은 수비 문제점이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최근 6경기에서 9개의 실점을 했네요. 네, 그러다가 이후에 2경기가 돼서야 그나마 이제 최근 2경기는 무실점으로 마친 경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수비가 조금 보완이 된 거다 아니면은 그냥 상대가 조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 정도? 저는 상대가 좀 그랬다. 네, 아직 빌라의 경우는 수비가 불안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빌라 수비의 그 경기 내용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측면을 막으려면 폭을 벌려야 되잖아요. 중앙이 뚫리고요. 네. 중앙을 막으려고 제라드 감독이 중앙에 폭을 좁히면 측면이 뚫려요. 그러면 이거는 번니 입장에서 기회를 삼기에는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중앙은 롱볼을 통해서 세컨볼 따내서 번니 특유의 압박으로 밀고 나가면 돼요. 측면은 또 측면 자원들의 호넷 선수와 같은 자원들이 또 측면으로 빠져서 언제든 측면의 공격에 또 더해질 수 있는 옵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번니의 경우는 측면은 측면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공략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번리가 빌라와 반대로 실점이 거의 없고 네. 수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조금 이렇게 이르지만 번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이거 6시에도 고민해보고 7시에도 고민해보고 했는데 이 경기는 결국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번니 쪽으로 이 무게가 좀 많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 두 팀이 경기가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번니 입장에서 아스톤 빌라를 정말 연구해서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야지만 강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 번니의 동기부여는 훨씬 크고 빌라를 5월에 두 번 만난다는 점에서 이미 사전에 아스톤 빌라의 전력에 대한 분석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분석했을 것 같거든요. 일리가 있어. 두 번의 맞대결 중에 한 번은 번니가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확률적으로는 첫 번째 경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직전 지난 시즌 맞대결도 번니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보면 뭐 코너킥에서의 골도 넣었고 측면 쪽에서 찬스도 번니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번니의 동기부여가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명철 해설위원의 픽을 들으니까 조금 아니에요, 흔들리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번니. 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무승부나 뭐 패가 된다. 그럼 진짜 이명철의 저주야 이제. 네. 장군이 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한번 번리승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토트넘입니다. 자, 맨시티 리버풀이 지금 여전히 승점 1점 차고 리버풀의 팬으로서 이거는 뭐 또 이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손흥민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리버풀의 스타일상 라인을 올리고 손흥민의 공간이 나왔을 때 상대 뒷공간으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침투를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은 사실 어느 팀이나 지금 경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안하긴 하지만 리버풀이 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동기부여는 앞선 번니 빌라전과 다르게 둘 다 확실합니다. 네. 리버풀의 경우도 그렇죠. 1위 자리 싸움이 있고 토트넘도 뭐 곧 있으면 이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찬스 티켓을 잡아야죠. 네, 대부분의 예상이 이 경기 토트넘이 지고 아스날이 리즈를 잡아서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아스날과 토트넘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주위의 군어들은 그렇게 그렇죠.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의원님도 그렇고 박정현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토트넘의 경우는 당연히 그 생각을 깨야죠. 그렇다면 일단 확률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이 안필드 원정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승점을 쌓고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를 최대한 좁히거나 미리 역전을 한 상태에서 북런던 더비에 임하겠다. 또 홈경기니까 북런던 더비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적으로 두 팀은 정말 확실할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또 단서를 잡았던 게 리버풀전 토트넘이 9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좀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안필드니까. 네, 제가 보기엔 안필드니까도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토트넘이 지금 3연패인데 모두 1대2의 스코어고요. 지난 시즌에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긴 했었어요. 네. 근데 리버풀의 경우는 안필드에서 3연승 11경기 무패. 리버풀 기준으로 안필드에서 토트넘에게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풀의 안필드 경기에서는 동기부여를 살려서 잡을 가능성이 역시 크지 않을까? 그러면 모두 지금 1대2 스코어 3연패 모두 그랬다 그랬는데 그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혹은 케인이 둘 중에 한 명은 활약을 할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쿠루셉스키도 잘할 수 있겠죠. 모우라가 잘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리버풀이 제가 보기에는 2대1 스코어가 예상이 돼요. 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리버풀 승리를 바라는 입장에서 희망사항은 페르미누가 아직 그 주중 비아레알전에 뛸 수 없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비아레알전 이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르미누가 주중까지만 해도 아직 몸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페르미누가 유독 토트넘한테 강해요. 네, 저는 그래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골을 넣을 대비해서 것이다. 페르미누가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 이 경기 조커로 출전해서 골을 넣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네요. 와 이게 맞으면은 뭐 이전까지 뭐 올깡하고 막 하나 틀리고 이랬던 거 다 이제 잊혀지는 거죠. 같은 생각이시죠? 리버풀 승. 네. 네. 리버풀 승. 저도 이거는 리버풀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스날 대 리즈 경기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스날은 승승장구예요. 아스날이 웨스트햄도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첼시가 지난 경기 지면서 승점이 지금 3점 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첼시 팬이 한 명이 적어서 지금 심장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소리를 냈어요. 첼시 팬 힘드신가요 지금? 좀 불안하신가요? 아직은 안 불안합니다. 승점 3점입니다. 한 경기입니다. 모릅니다. 요즘에 좀 첼시의 결정력이 없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영혼이 없어졌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스널은 승승장구 잘 해나가고 있는데 리즈를 만났단 말이에요. 요 리즈 어떻게 좀 보시나요? 리즈 유나이티드는 맨시티전 이전까지 5경기 무패였습니다. 네. 3승 2무. 제시 마치 감독이 부임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클래식에서도 리즈를 조심해라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죠. 네, 리즈가 역시 강등권 싸움이 걸려 있으니까 이 경기 아스날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리즈가 맨시티전에 패하긴 했지만 분명 최근의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네.
경계해야 될 1순위 팀인 건 사실이고요. 맨시티전에 4골 4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전 경기들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 경기력이. 확실히 비엘사 감독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는 라인도 조절하고 압박을 하다가 수비로 복귀하는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최근 리즈의 경기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이제 뭐 이게 마지막 리그 순위를 결정할 때는 우주의 기운이 보여서 그 팀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딱 아스널이 사실은 우승 경쟁보다도 아스널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그렇죠. 운이 좀 따르고 있어요. 최근에 일단 첼시전의 그런 실수를, 맨유전의 결정력에 맨유의 불운함, 디오고 달로가 골대를 2번 맞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골대가 한 번 있었고 호날두의 골은 옵사이드로 취소되고 그리고 자카의 한 방에 터지는 행운도 역시 아스날에게 좀 도와줬다 생각이 들고 웨스트햄전은 센터백진이 셋피스에서 2방을 터뜨리면서 호이딩의 한 방 이런 점들이 또 아스날에게 많은 보탬이 됐죠. 이게 아스널이 승승장구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골을 넣은 득점원들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상대도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웨스트햄전을 통해서 또 마갈량이스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확실히 아스날은 최근 3경기에 있어서 경기 내용적으로 조금 불안한 시간대가 있었지만 행운이 따랐다. 근데 사위권 싸움에 있어서는 이 행운이 따르는 팀이 역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스날이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다는 점도 정순자 아나운서의 이야기처럼 선수들의 팀 분위기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스날인가요? 저는요, 아스날이 득점력이 사실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까 그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는다는 거는 수비 쪽에서도 골이 들어갈 수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뜻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은 정확한 해결사가 없어요. 그래. 네, 골을 넣어줘야 될 공격수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라카제트는 최근 아예 못 나오고 있고 은케티아가 첼시전에 골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 선수가 해결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럼 아스날은 해결사의 부재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밀집 수비를 하는 팀한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는 제시마치 감독이 부임했지만 여전히 물러서는 성향은 아닙니다. 압박을 결국은 할 것이고 그게 오히려 라인을 올리는 상황을 만들면서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사카 혹은 이 배우 공간을 찌르는 은케티아, 득점력은 조금 아쉽지만 은케티아가 또 빠르게 상대 배우 공간으로 들어가는 침투는 괜찮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오히려 라인을 올리는 리즈를 상대로 아스날에게 유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스날 승리입니다. 뭐야? 그러면서 아스날 승리야? 이 이유를 설명한 거죠. 무승부? 아니에요. 무승부면 아스날한테 큰일 납니다. 아 그쵸. 네. 솔직히 한의원님 생각하면 아스날인데 이번 설명을 다 따라가는 게 제가 좀 불안해서. 임방골! 리즈 승이에요? 무승부. 무승부. 한번 가볼까요? 저는 그래도 아스날 승에 확신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묵찌발 합시다. 묵집바. 뭐야 그게 더 저쪽이 트릭. 보여줘. 그게 뭔데요? 그냥 트릭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뭔가 더 마음이 지금 아, 이렇게 그렇죠. 뭔가 좀 불안정하면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네. 가위바위보! 오, 아이씨. 자, 제가 아스날을 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아스날이 이깁니다. 내 예상이 맞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고 이제 게임하라고 그러지 마. 오목을 통해서 차라리. 오늘도 져서 아스날 승리하겠습니다. 진짜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묵찌바나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방법을 전수해주겠다. 이러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로 가볼게요. 아틀레티코 대 레알 마드리드. 뭐 레알은 어차피 우승 확정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챔스 경쟁 4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바빠요. 이런 상태에서 아틀레티코가 근데 사실 최근 2경기 조금 이문철 해설위원이 실망했다고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주앙 펠릭스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니까 공격을 보는 맛이 사라졌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특징상 결국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의 개인 기량, 개인 역량이 좀 중요한데 주앙 펠릭스가 뛸 때는 펠릭스에 내려와주는 움직임, 볼을 좀 운반해주고 풀어주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그래도 아틀레티코의 공격이 좀 풀렸어요. 근데 펠릭스가 못 나오니까 그리즈만과 수아레스의 투톱이 최근에 꾸려졌는데 수아레스는 수아레스대로 경기에 대한 영향력과 득점력이 매우 떨어졌고 그리즈만도 후반기 최근 경기들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네. 펠릭스의 부재가 좀 실감이 됐는데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2경기를 무득점으로 마쳤던 거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가 4위권 경쟁에 있어서 여전히 베티스, 소시에다드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베티스가 헤타페에게 비긴 덕에 네. 아틀레티코는 그나마 한시름 났어요. 그래서 지금 베티스의 경우는 58점, 아틀레티코하고 3점 차긴 한데
근데 아틀레티코가 한 번이라도 삐걱대게 그렇죠, 되면 모르죠. 또 베티스 혹은 소시에다드에게 기회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도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레알을 만나게 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레알이 사실 지금 우승을 확정했고 좀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에 전력을 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경기는 주전들한테 휴식을 무조건 줘야 돼요. 왜냐면 주중 뭐 이제 저희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4대3으로 1차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준결승 2차전에도 여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뜻하고요. 그때 주전들이 대거 나올 것이고 그때 하얗게 불태운 선수들은 주말 리그 경기 때는 휴식을 부여받는 게 맞죠. 이미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우승을 확정했고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냉정하게 말해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레알은 힘을 쓸 만한 포인트가 딱히 없는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지금 맞대결에서 레알이 거의 압승 아닌가요? 맞아요. 동기부여는 아틀레티코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마드리드 더비는 최근에 항상 레알 마드리드가 재미를 봤어요. 이 기록을 보면 마드리드 더비 레알 마드리드가 8경기 무패인데 마지막 패배가 2018년 8월 16일에 슈퍼컵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틀레티코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그동안 강한 면모를 뽐내왔구나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과감하게 한번 갈게요. 제 이 얘기 때문에 아마 흔히 얘기하는 정배는 무승부일 것 같거든요. 아틀레티코는 전적을 보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레알도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이거 비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옐로우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저는 또 장군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은 과감하게 가고 싶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입니다. 자 가자. 어디예요? 나 무승부. 무승부? 정배? 참참참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참참참. 뭐라도 하나 이기고 싶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말리세요, 이거. 이명철의 마법도 아니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끝낼 걸. 이런 건 이기시네. 참참참. 저도 공격기회 주시죠. 왜? 내가 네. 그냥 공격기 한 번 한번 그냥 해봐요. 재미로 아니면 여기서 승분 끝? 뭐야? 말해봐요. 나 되게 궁금해. 룰은 룰이니까. 룰이니까. 무승부로 따라갈게요. 그래 무승부 따라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그냥 여기서도 만약에 못 이기시나 참참참 그거는 호나우지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럼 정말? 추하셨습니다. 정순 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이겼어요. 네, 정순 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승부 즐겁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4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뭔가 한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경기는 저의 픽대로 따라갔고 3경기는 이명철의 픽대로 따라갔어요. 과연 3경기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 반대로 그 한 경기만 맞출 것인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